건강한 삶을 위한 활력 충전소 어디? 바로 여기. 넌 누구? 네, 활력맨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우리 뭐 방송인들의 늘 좀 숙제이고, 네, 네. 늘 또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바로 이제 다이어트, 아. 살 이런 건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나는 물만 먹는데 살이 찐다. 예. 그리고 운동을 아무리 해도 나는 체질인가 봐 살이 안 빠지네. 예. 뭐 혹시 지영 씨 얘기는 아니죠? 예, 제 왜 이렇게 얘기죠. 정말 다이어트 평생 숙제인데요. 네. 아니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때뿐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친구처럼 따라오는 녀석이 있죠. 바로 네. 요요 현상.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는 부위는 절대 안 빠지고요. 좀 간직하고 싶은 부위만 막 빠지는 게 좀 함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많이 먹어서 살찐 거고요. 예. 저희가 오늘 좀 제대로 비만의 네. 원인을 바로 알고 치료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주제로 어떤 주제냐? 만성염증과 부분 비만 이렇게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린클리닉의 김소라 원장님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우시네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소라 원장님과 직접 전화 상담하고 싶으시죠?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어떤 궁금한 사항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제를 듣고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염증과 비만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시죠. 그래요?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염증과 비만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사실 비만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자료 화면을 보시면 개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 및 식생활로 인해서 부분에 이제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신경계와 순환계 이상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피하지방층 아래에 있는 근육과 근막에 손상이 되면서 조직 부종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만성염증과 셀룰라이트를 이루는 것이 부분 비만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계속해서 쌓이는 셀룰라이트와 염증이 문제인 거네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의 여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말랐지만 여름철에는 이 셀룰라이트 때문에 또 짧은 팔이라든지 짧은 바지를 못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이 다리나 팔 같은 이런 부위에 셀룰라이트가 많이 쌓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본인의 체중과 관계없이 셀룰라이트와 그로 인한 팔과 다리의 부분 비만으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저뿐 아니라 이 생소하실 수 있는 또 남성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셀룰라이트가 뭔지 또 그리고 왜 생기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 셀룰라이트라는 단어는 여성분들은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셀룰라이트는 불필요한 지방 조직과 그로 인한 결합 조직 그리고 피하 근막층에 있는 염증과 부종이 함께 뭉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 지방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이나 식사 습관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제거가 어렵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셀룰라이트가 많이 있는 분야, 팔뚝, 허벅지, 배 모두 이 셀룰라이트 종류가 같은 건가요, 원장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셀룰라이트에도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지방세포가 대부분인 지방형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짠 음식을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점점 그쪽에 림프 순환이 떨어지면서 살이 푸석푸석해지고 물렁물렁해지는 물살이라고 하죠. 네. 부종형 셀룰라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을 하면 셀룰라이트가 젤리처럼 쫀득쫀득해지면서 이것이 결합 조직과 셀룰라이트가 많이 뭉쳐지면서 서로 유착이 돼서 단단하게 석회화가 되면 유착형 셀룰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야, 이야. 무섭네요. 그러니까 셀룰라이트 이 아이가 네. 스타일이 다 다르군요. 예, 스타일이 다른 이 아이. 이 셀룰라이트를 없애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유형마다 치료 방법도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방형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가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고주파 지방 파괴술을 통해서 지방세포를 충분히 녹여내는 것이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착형의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주위의 결합조직과 엉겨서 뭉쳐져 있고 만성염증과 부종이 동반돼 있기 때문에 충격파 시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종형의 경우에는 림프 순환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림프 배출 관리까지 같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고주파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좀 셀룰라이트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셀룰라이트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신부열을 발생시키는 유니폴라 고주파를 사용하면 피부에서 그 열이 깊숙이 피하 지방층까지 실제로 전달이 됩니다. 시술 전에 보시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탱글탱글하게 지방세포가 있다가 시술 후에 실제로 지방세포가 파괴돼서 모양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돼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파괴된 지방세포는 노폐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오.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네. 야, 그러면 이 고주파가 지방세포의 변화를 이렇게 네. 분명히 준다는 말씀이시고 효과를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고주파를 이용해서 비만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가 사연을 좀 받아봤죠. 네.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 해결해 드리겠어요. 네. 첫 번째 환자 사례인데요. 남성분이시네요. 40세. 저랑 동갑이에요. 네,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고 술과 야식을 자주 했더니 몇 년 전부터 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건강검진을 했는데 복부 비만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 얘기 같은데요.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복부 비만을 치료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얘기네요. 데이 씨가 환자 사례가 쓰신 거 아니에요? 좋은가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정말 있어요? 많은 이 중년 남성분들, 네. 뭐 여성분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렇게 뱃살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현대인들이 이제 많이 앉아 있으면서 운동량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분은 남자분이십니다. 30대 이야. 중반 남자분이신데요. 원래 운동선수셨다가 아. 운동선수 생활을 그만두시면서 이제 운동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인해서 갑자기 살이 많이 찌셔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고주파 시술을 받으시면서 본인도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도 같이 열심히 하셨고요. 복부둘레가 13cm 정도 감소가 되셨고 체지방도 5kg 정도 감소가 되셨습니다. 네. 다시 날씬한 배가 되셨죠. 그러니까요. 네. 어우. 이분 같은 경우는 오. 50세 여성분이십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이렇게 복부가 많이 나오고 옆구리부터 배까지 셀룰라이트가 매우 심하시죠. 운동을 아무리 해도 이 복부가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고주파 시술을 충분히 받으시면서 본인도 운동을 같이 열심히 하셨고요. 시술 후에 복부 사이즈가 10cm 정도 감소를 하셨고 10cm요? 네, 셀룰라이트도 정리되면서 젊었을 때 입었던 옷도 다시 입을 수 있게 됐다면서 네. 좋아하셨습니다. 아우. 다음은 충격파. 음? 혹시 충격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저에게 정신적인 충격 주는 그런 충격파가 아니고요. 네. 설마요. 그렇으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셨죠. 이런 농담하는 것도 충격되셨죠. 예. 네. 충격파 그게 아니고요. 그 몸에 우리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충격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충격파 어떤 원리로 비만을 치료하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자료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착형 셀룰라이트의 경우는 지방 주위에 근막 결합 조직이 같이 엉켜 있고 만성 염증과 부종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을 뺄 때 지방은 제거가 되어 있어도 그 밑에 부종이 많이 있으면은 내가 사이즈가 감소됐다는 느낌을 덜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많이 부어 있는데 그 부위가 우리가 많이 걷게 되면서 근막에 염증이 동반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위를 치료할 때는 충격파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충격파는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중형 충격파는 깊이가 3에서 5cm까지 깊이까지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부와 진피 조직에는 어떤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피하 조직 아래에 있는 근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를 정확하게 타겟팅하여 그 부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지방층 안에 있는 단단한 셀룰라이트를 깨는 기능도 하고요. 방사형 충격파 같은 경우는 침투 깊이는 조금 더 얕지만 그 시술받는 부위에 림프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셀룰라이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합니다. 네, 만성 염증과 부종을 치료하는 충격파. 실제로 이 충격파를 이용해서 비만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대학 입시생이었습니다. 대학 입시 공부만 하느라고 앉아 있어서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떡볶이 같은 분식류, 탄수화물도 많이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은 엉덩이 옆쪽으로 승마 라인에도 셀룰라이트가 심하고요. 엉덩이 아래쪽도 많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울퉁불퉁 셀룰라이트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고주파 및 충격파 시술을
시술을 반복적으로 받으시면서 본인이 이제 스트레칭이나 식이 조절도 같이 하셨고요. 시술 후에 보시면 허벅지 사이즈가 약 6에서 7cm 정도 감소가 됐고 엉덩이 아래쪽에 셀룰라이트가 호전되면서 엉덩이가 업되면서 다리가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그러니까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발목 부위 보시면은 발목도 많이 부어 있으셨거든요. 네. 이렇게 사이즈가 부종이 감소되면서 종아리도 훨씬 더 날렵한 종아리가 되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보시면 이분도 2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요. 전형적인 하체 비만 케이스셨습니다. 상체보다 하체가 사이즈가 훨씬 큰 게 고민이셨고요. 또한 이분은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저녁만 되면은 다리가 너무 부어서 신발이 안 맞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부종형 셀룰라이트 경우인데요. 고주파와 충격파 시술 받으시면서 림프 배출 관리도 같이 진행을 하셨고요. 네, 허벅지 사이즈가 10cm 정도 감소가 되셨고 종아리 사이즈도 4cm 정도 감소가 되셨습니다. 또한 본인이 고질적으로 고민하던 부종이 개선되면서 환자분 만족도가 매우 좋으셨던 경우입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허벅지는 굉장히 예쁜데 종아리 부분이 이렇게 튼실하다면 이것도 좀 콤플렉스일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하비 느낌, 친분이 하마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분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천천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데 저녁이면 다리가 너무 많이 붓습니다. 34세 여성이니까 좀 다르게 갈까요? 10년째 서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붓기가 빠지지도 않아 종아리 너무 굵습니다. 잘 붓고 굵어진 종아리도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38세가 아니라 목소리는 네. 한 네.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네요. 네, 인정. 네. 네. 원장님, 네. 이런 분 치료 가능하죠? 예. 종아리의 경우는 사실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부종이 가장 심한 곳이고요. 또 근육도 같이 많이 발달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술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통이 많이 발달돼 있으시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통 위에 그러네요. 울퉁불퉁하게 네. 셀룰라이트가 딱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걷게 되면 근육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지방들도 딱딱하게 굳어서 근막을 통해서 이제 근육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잘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 보시면 발목 쪽에도 부종이 매우 심하시고 울퉁불퉁 셀룰라이트도 심하신 그러네요. 겁니다. 네. 남자분 아니시죠? 네,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네, 고주파 충격파 시술을 병행해서 진행한 결과 종아리 사이즈가 4cm 정도 감소가 되셨고요. 와. 발목 쪽에도 셀룰라이트가 많이 개선되면서 좀 더 날렵한 발목이 네. 되셨습니다. 네. 또한 피부 색깔을 보시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떨어져 있으면서 되게 푸석푸석하고 예, 예. 푸르등등한 피부셨다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종아리가 그러네요. 되셨습니다. 네. 네. 이러한 것들을 고주파와 충격파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한 건데요. 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체 비만 그렇습니다. 치료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체 비만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까? 안 이런 될 게 없을 것 궁금증이 같은데요? 생겨요. 네. 네, 상체 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중년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네. 특히 중년 여성분들 되면 갱년기가 되면 복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살이랑 허리살이 찌시게 되면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제 빠지지 않는 나이살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 여성분이세요. 20대요? 네, 대학 입시 준비가 조금 길어지면서 몇 년간 공부를 하면서 살이 많이 찌셔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네, 전신 시술을 같이 받으셨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학을 합격하시면서 이제 살을 빼야겠다. 그래서 운동과 식이요법도 저희가 가이드 한 대로 열심히 같이 따라와 주셨거든요. 체지방 같은 경우 5kg 정도 감소가 되셨고 등 사이즈가 10cm 정도 감소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접히던 이런 등살들이 많이 좋아지셨죠. 네. 근데 우리가 풍선이 바람이 불었다가 빠지게 되면 쭈글쭈글해지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다가 빠진 경우에는 살이 축 처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고주파를 통해서 지방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지지 않고 위로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의 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니까요. 시술 전에 등 모습을 과감하게 공개해 주신 네. 어머님, 저랑 되게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남 같지 않네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저는 네. 뭐 다이어트 시작을 한다 하면 가장 급한 쪽이 팔.
아. 왜냐하면 다른 쪽은 좀 옷으로 커버할 수가 있는데 팔은 빨리 좀 드러내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팔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네, 팔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중에서 이제 볼륨이 크지 않은 부위인데요. 네. 그 작은 볼륨 안에 지방도 같이 있고 근육도 같이 있고요. 또 우리 팔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근육 위쪽에 셀룰라이트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만성염증과 부종을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만져보면 딱 한 줌이라서 금방 빠질 것 같은데 잘 빠지지 않는 살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시술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40대 여자분이셨는데요.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오른팔을 많이 쓰시니까 실제로 오른팔이 훨씬 더 굵으셨습니다. 네. 또한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이렇게 팔 아래로 축 늘어진 날개살이라고 하죠. 네, 네. 이 부분의 탄력 저하가 큰 고민이셨습니다. 고주파 충격파 시술을 받으시면서 사이즈가 4cm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날개살 부위에 탄력이 좋아지시면서 오. 뼈 쪽으로 이렇게 탁 달라붙은 느낌이 들죠. 네. 매끈한 팔이 되셨습니다. 네. 자, 사진만 보셔서 에이, 뭐 설마 또 에휴 이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에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영상입니다. 그동안 지금 고주파와 충격파로 좋아지신 분들은 이제 사진 보신 건데 사진만 보시면 아무래도 저 또 에휴 이러실까 봐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 아 하실걸요? 환자분이 병원에 처음 내원하시게 되면 체성분 검사를 합니다. 우리 몸의 체지방과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 후에 상담과 진찰을 통해서 환자분이 고민인 부분과 또 의사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시술 부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 시술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먼저 사전 작업으로 방사형 충격파 시술을 먼저 합니다. 이 장비는 셀룰라이트를 완화시키고 혈액 및 림프 순환을 호전시켜서 다음 시술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거친 후에 유니폴라 고주파 시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양의 고주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대량의 지방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환자분의 셀룰라이트 정도나 주변의 만성염증이나 부종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고주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총같이 생긴 핸드피스로는 면적이 좁은 부위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이는 것은 마사지봉이 달려 있어서 셀룰라이트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와 피하지방층을 마사지하면서 고주파가 들어가서 셀룰라이트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착형이나 부종형 셀룰라이트의 경우에는 충격파 치료가 병행이 돼야 하는데요. 근막의 염증과 부종이 심한 부위에 깊이 조절이 가능한 집중형 충격파 시술을 먼저 받게 되시고 좀 더 얕은 부위의 염증 치료에는 방사형 충격파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방사형 충격파는 근육의 결을 좋게 만들어주고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 부종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 배출 장비를 통해서 파괴된 지방세포를 효과적으로 체외로 배출되게 하시는 배출 관리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특수 운동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같은 시간 했어도 5배에서 7배 정도 지방 연소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구로 유산소 운동을 하신 다음에 댁으로 귀가하시게 됩니다. 네, 실제 치료 영상까지 살펴봤습니다. 비만도 워낙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살을 빼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하다 운동도 해보고 뭘도 먹어보고 네. 하다 이제 안 되면 수술을 하시죠. 네. 보통 이제 지방 흡입술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수술해서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네. 또 부작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침 저희 프로그램에 그런 사연 보내주시면 계십니다. 네. 한번 고민 함께 들어볼까요? 29세 여성이시네요. 네, 허벅지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작년에 병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 흡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져서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올여름 수영장을 가려고 하는데 울퉁불퉁한 살들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젊은 나이인데 이 부작용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TV를 통해서 그 부작용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은 여자로서
정말 고통이 굉장히 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지방 흡입술을 받으신 다음에 그 부위가 더 붓고 더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단단한 셀룰라이트가 형성된 부위에 지방 흡입을 하시게 되면 지방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더 붓거나 울퉁불퉁해지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네. 실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분은 50대 오. 여자분이세요. 네. 워낙에도 날씬한 편이셨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복부 지방 흡입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 유착이 너무 심해서 대중목욕탕도 못 가겠다라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충격파 반복 시술 후에 유착이 100%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좋아지셨죠. 사이즈 같은 경우도 3cm 정도 감소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지방 흡입술과의 차이점이 비수술적이다라는 걸 알겠는데요. 뭐 효과나 어떠한 치료 후에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저희가 쉽게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방 흡입술과 일단 저희 고주파 지방 파괴술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네. 지방 세포 수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 흡입술을 선호하는 이유도 지방 세포수 자체를 제거하기 때문인데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흡입술 같은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셀룰라이트 제거가 어렵고요. 관이 들어간 자리에 유착이 되거나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림프관이나 혈액 모세혈관이 다치고 그 아래 근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후에 더 붓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일상생활 복귀하는 데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멀티고주파 지방 파괴술 같은 경우에는 셀룰라이트 제거에 효과적이고 림프 혈액 순환이 오히려 더 좋아지면서 시술 효과를 높일 수 있고요. 근막 염증이 동반되거나 유착화되거나 부종화된 셀룰라이트의 경우에는 충격파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고주파 충격파로 이제 비만 치료 지금 사례와 함께 또 이제 지방 흡입술과 또 체형 교정술 비교까지 다 보셨어요, 들으셨고. 근데 사실 그 비만이 되는 가장 그 또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네. 그 임신하시고 그렇죠. 또 출산한 다음에 여자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출산 후 또는 임신 중, 뭐 임신 이때 이게 살이 찌는 경우 튼 살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역시 효과가 있나요? 네, 저희가 시술 사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방도 많이 남아 있으시고 옆쪽으로 튼살이 심하신 거 보이시죠? 네.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지방 세포수도 많이 감소를 시켰고요.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고 튼살이 완벽히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다양한 부위에 가능한 그런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위도 가능할까? 저는 궁금한데 바로 이 부위? 바로 얼굴. 얼굴. 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얼굴도 가능할까요?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능할까요, 원장님? 네. 네, 얼굴 같은 경우도 부분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거나 근육이 뭉쳐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수분 저류가 일어나게 되면 실제 얼굴형이 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팔자주름 위쪽으로 얼굴 이제 살이 뭉치게 되고 이 턱 아래 이중턱이 생기고 네. 입술 옆에 이제 심술보 같이 살이 맞아요. 뭉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광대뼈 아래가 들어가 보이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얼굴 살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고주파와 충격파를 통해서 얼굴의 지방을 좀 더 고르게 분포시키고 탄력을 부여하고 근육의 염증을 치료를 하면 얼굴형도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술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50대 여성분이신데요. 나이에 비해서도 피부 노화가 많이 진행되셨죠. 피부가 탄력이 잃고 축축 늘어지면서 네, 네. 이중턱이 생기셨고요.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고주파 충격파 시술을 받으시면서 팔자 라인 위쪽의 강대 부분에 살들이 정리되면서 팔자 라인과 그다음에 입술 옆쪽 주름이 많이 옅어지셨고요. 이중턱이 없어지시면서 얼굴 라인이 전체적으로 매끈해지고 젊은 네. 인상이 되셨습니다. 피부도 좋아졌네요. 네, 탄력이 좋아지면서 피부결도 좋아지셨습니다. 네. 다음 분은 3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요. 이 턱 쪽으로 집중돼서 살이 많으셨어요. 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이쪽이 빠지지 않다고 하셨고요. 좀 이것 때문에 둔탁해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셨습니다. 고주파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얼굴에 집중되어 있던 지방을 제거하고 탄력을 부여했더니 얼굴이 많이 작아지셨죠. 네. 네. 이중턱이 없어지고 얼굴 라인이
탄력이 업되면서 V라인 얼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야, 이 피부톤 자체도 되게 맑아지시고 다양한 효과가 있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TV 안에 가까이 붙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질문 가지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효과가 날까? 몇 회 시술을 받으면 이 같은 변화가 생길까? 맞아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본인 궁금증이죠. 어떠셨어요? 네, 시술 후 파괴된 지방세포는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보통 2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하지만 셀룰라이트가 너무 심한 경우라든지 셀룰라이트 상태가 나쁘다거나 근막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심한 경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예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냥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바다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아주 여리디 여린, 고 원장님 아주 그냥 똑소리 나죠.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들 잘 기억해 뒀다가 비만 탈출하시고 또 만약 비만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렸던 그런 방법 병원 찾으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궁금하시죠? 만나고 싶으시죠? 린 클리닉의 김소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비만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분들에게 오늘 방송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의 비만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전화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네, 뷰티 미인 뿐 아니라 남성들도 요즘 관심 많아요. 네, 남성분들이요. 활력을 찾으시고 건강 찾기 위해서는 살 뺍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